네, 안녕하세요. 전북 민원련 간사 조재익입니다. 지역 언론들이 지역 소식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 브리핑 시간인데요. 저희 전북 민원련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우리 지역 뉴스는 왜 안 나와요? 입니다. 안 나오나요? 우리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신가요? 아마 요즘에는 뭐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더라. 이런 소식 말고는 아마 다른 내용은 접하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하나 예를 들면 지난 4월 7일 날에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김제 시의원을 뽑는 선거였어요. 문제는 이 선거에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 네 분을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제 누군지 방송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다 압니다. 최소한 얼굴은 다 누군지 알거든요. 이름하고. 그런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는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니까 이게 언론이 후보가 이렇게 4명 나왔다고 보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약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을 이제 그 빈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중앙 언론이 못하는 지역 언론들만이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를 이렇게 좀 이제 집중적으로 더 보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언론들도 이 김제 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밑에 이제 자료로 이제 숫자가 나올 텐데 지역 언론들이 그 후보 등록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일까지 약 2주 조금 넘는데 그 기간 동안 보도한 보도를 보니까 주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곳이 이제 8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0건도 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건도 보도를 안 한 그런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조차 이제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에 소홀한데 이제 김제시의원들이 누군지 아는 게 참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힘들겠죠. 그 결과가 이제 실제 낮은 이제 투표율로 나타났어요. 32.1%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32.1%로 나왔거든요. 이게 전국 21곳 같이 진행된 21곳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던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 월마다 이제 KBS 전주천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 이렇게 전북 지역의 주요 세 방송사의 보도를 살펴봐서 이제 그 보도량은 얼마인지, 뭐 지역별로 얼마나 보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4월 13일 날에 이제 1분기 1월, 2월, 3월 이렇게 합쳐서 다 3개월 동안 합쳐서 이제 분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사마다 아예 보도를 안 한 지역입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개월 동안 전주 MBC와 JTB 전주 방송은 남원시 보도를 한 건도 하지 않았고 KBS만 단 2건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월마다 한 건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기사가 아니고 리포트 기사만 본 겁니다. 기자가 이제 누가 나와서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사들. 그런 기사들만 셌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단신 기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단신 기사까지 포함해도 결과나 저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4개 지역, 그러니까 약간 전라북도에서도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들, 이 곳들의 지역 보도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정작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지역성 중요하고 지방자치, 뭐 지역 균형 발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맨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지역 언론들조차 그 전라북도 지역 언론들조차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지역들을 균형 있게 보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다행히 이제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KBS 전주총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부터 매월 한 주씩 이제 풀뿌리 K라는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간지들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각 지역의 소식들을 직접 이렇게 각 지역 주간지들이 보도했던 그 기사들을 직접 KBS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획 보도였어요.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조금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소개만 해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새로운 시도기도 하고 이런 식의 변화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풀뿌리 그 K에 약간 조금 배경이 있는데 그 풀뿌리 언론운동연대라고 저희 전북 민원연과 같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 주관지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같이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방송사에 왜 우리 지역 뉴스는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상되는 답변이 있긴 합니다. 뭐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족할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뭐 각 지역에 이제 그 모든 기자들이 나가서 파견되어 나가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의 소식들도 뭐 다 다룰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 보도하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지역 소식을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3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남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개월 동안 왜 남원시 기사는 뭐 기자가 뭐 한 건도 보도를 안 했네? 그 생각은 조금 뭐지? 조금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역별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굉장히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 그 지역 이제 보도를 안 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을 안 보겠죠. 볼 이유가 없겠죠.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언론을 잘 안 보면은 지역 언론들의 수익과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 경영도 악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만큼 점점 더 그 지역에 대한 보도를 안 하게 되고 다시 또 지역 주민들의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악순환을 누가 외부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역 언론들이 먼저 직접 나서서 조금 이 악순환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